삶의 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이소. 네, 여러분의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설마 이 B형, C형 간염이 좀 오래 놔두게 되면은 암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간암으로 연결될 수도 있느냐.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사실은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간암 환자의 4명 중 3명이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요. 72%가 B형 간염 바이러스, 12%가 C형 간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B형, C형 만성 간염이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간 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중년 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접종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위험을 갖고 있다가 5, 60대에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투자처, 우리 아이 쑥쑥 키 크는 비결, 한방 성장치료 대공개. 자, 평소에 우리 아이 키 크는 문제 때문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만나보시죠. 제가 드디어 김태희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실물이 더 예쁘세요, 김태희 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엄청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처럼 그래서 항상 어디서 부르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중국 광저우 여기 왜 오자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한 본과 2학년 때쯤 이제 광저우에 중의대에 잠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네.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중화권 영화 보면 되게 막 그 청춘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 또 첫 출연이신데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요즘에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랑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의 크기를 좀 줄일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몸의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 요즘 오운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 완료. 네, 그래서 운동이나 뭐 체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꼭 이제 체력을 기르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30대 체력을 기르자. 50대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체력이 중요하죠. 네, 체력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강한 체력으로서 또 많은 환자분에게 더 좋은 또 침도 놔드리고 네. 또 한약도 지어드리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우리 김태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치 김태희 원장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원장님한테는 이제 아이들 키 걱정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군요. 꽤 많습니다. 키가 사실은 뭐 경쟁력이다, 키가 스펙이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작아서 고민인 부모님들도 많고 네. 아이들 자신도 조금 더 크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 한국인의 그 평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혹시 남성 평균 키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190? 그냥 코스 의지가 175. 커가지고 옛날에는 172 막 이랬었는데 네. 우리 엄마 세대는 지금은 그래도 178? 올랐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예. 정부에서 신체 치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남성은 172.5, 여성은 159.6cm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요. 예. 이게 미디어에서 워낙 이제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를 선호하다 보니까 큰 키에 대한 요구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싸, 나 평균보다 커. 아싸, 나 평균보다 커. 와우. 단도직입적으로 키는 유전 아닙니까? 키 큰 사람이 키 큰 자녀분들이 키가 크죠? 크죠. 남자애만 둘인데
둘 다 192가 조금 안 되거든요. 둘 다 양쪽에 서면 91.7, 6 이렇게 될 거예요. 190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죠. 저희 애들은 커서 되게 키 걱정은 어릴 때 안 하고 그냥 잘 먹이고 그 걱정은 안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다들 걱정하죠. 네. 맞아요. 유전이냐 아니냐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키는 유전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영향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유전은 한 23%에서 27% 정도에 불과하고요. 뭐 영양이나 운동 그리고 자라는 환경이 사실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00년 동안 우리 한국 여성의 평균 키가 20cm 정도 높아졌거든요. 와. 그 이유는 100년 전에는 이제 전쟁이나 뭐 영양 결핍이 좀 있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건이 조금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생활 환경이나 뭐 영양 부족도 사실 거의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돼서 평균 키가 크게 올랐습니다. 선생님, 일반적인 그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성인 키를 가지기까지 약 20년 동안 성장 속도가 계속 다른데요. 이제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볼 수 있는데요. S자 곡선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키가 크는 시기는 아무래도 태어나서 이제 한 2돌까지. 그때는 그러네요. 자고 일어나면 또 커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커져 있고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쭉 크고 나서 한 만 4세는 거의 유치원 가는 시기인데 네. 요 시기 때부터 이제 조금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이후에 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춘기 올 때까지는 조심조심 조금씩 크다가 사춘기 때 확 크고 이제 한 2, 3년 동안 크다가 성장을 종료하게 됩니다. 예. 저희 애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엄마는 큰데 애들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아니 근데 우리 애들도 또래 애들보다 좀 작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가 돼야지 좀 검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성장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저신장을 판단할 때는 사실 그 한 시점의 측정치보다는 연간에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경우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 우리 성장 백분위가 나오는데 그게 3% 미만인 친구들은 따로 더 심화적인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의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찾는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예. 그 아이들 키가 정말 어떤 특정 시기 되면 이제 콩나물 진짜 자라듯이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저는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남녀가 다르다면서요? 이게 성장을 크게 하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급성장기라고 부르는데 예. 보통 초등학교 반에 가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키가 조금 맞아요,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사춘기를 조금 더 일찍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들 보면 만 10살 때 되면 이때부터 속도가 조금 살짝 오르기 시작하고요. 예. 이때 보통 양쪽에 가슴 멍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자들의 이제 2차 성징의 시작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남자아이들은 한 만 12살 정도에 살짝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음모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춘기 징후들과 함께 성장 속도가 살짝 빨라지게 됩니다. 키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키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급성장기 전후가 중요한데요. 예. 사실 1차 급성장기 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실 덜 아프기만 해도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크게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2차 급성장기 때는 우리 긴 뼈의 끝에 있는 연골인 성장판 부분이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2차 급성장기 직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판 내부의 세포 분열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단단한 뼈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성장판이 다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뼈가 단단해지면 더 이상 다시 부드러운 조직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키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 그런 정말 이 성장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굉장히 핫 키워드잖아요. 근데 사실 성장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장판은 우리 몸의 곳곳에 위치하는데 사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확 받아들이기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네. 성장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성장판은 사실 손가락, 뭐 발가락, 손목 관절, 발목 관절, 뭐 무릎, 골반, 척추, 다 있어요? 쇄골 등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길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이제 성장판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성장판 그러면 다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거 다쳤습니다 이러니까 되게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난 약간 끝났어 이렇게. 막 이러는데 진짜요? 다쳤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장판이 다치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사실 키가 크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그때가 성장판이 다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건지, 제 주변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봤던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키가 훌쩍 커 있는 맞아요. 거예요. 커 있어. 네. 맞아요. 성인인데, 맞아요. 성장판이 그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판은 지금 보시다시피 몸의 곳곳에 존재하는데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다치는 게 아니고요. 성장판마다도 이제 속도가 다르고 사람마다도 성장판 다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가서도 키가 크거나 프로 입단 초까지도 키가 조금 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예. 사람마다 성장판 다치는 속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꽤 좀 흥미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여튼 아이 키를 좀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한의원을 찾은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동행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가 키가 작아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아들이 또래보다 작아 걱정이 컸다는 재윤이 어머니. 그러던 중 성장판이 빨리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더 늦기 전에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뼈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아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사 방법보다는 한의원은 직접적으로 얘한테 도움되는 거, 얘한테 맞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또래보다 체중은 많이 나가고 뼈 나이는 2년 빨랐던 재윤이. 게다가 평소 비염으로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도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방 성장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윤이는 올해 2월에 저희 한의원에 처음 내원하게 되었는데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 등수가 또래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별다른 2차 성징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곧 사춘기에 진입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자 재윤이를 데리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사실 조금 많이 나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체지방을 적극적으로 분해하는 치료 그리고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소화비만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일 위주로 잡았고요. 성장 한약도 마찬가지로 키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몸무게를 최대한 다른 또래들보다는 적게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체지방을 많이 분해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상태는 남아들은 곧 2차 성징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판 주위를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들의 침치료 그리고 부항치료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척추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과 기순환을 돕는 부항치료.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려줍니다. 성장판 주변의 혈자리에 침을 넣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치료로 키 성장을 돕습니다. 그 결과 6개월간 키는 3.6cm, 몸무게는 600g 증가한 재윤이. 키는 크고 체중은 유지했는데요. 3개월의 집중 치료 후 현재는 3개월간 휴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초와 거의 이제 여름의 8월 정도를 비교했을 때는 키가 30등에서 35등까지 올라갔고 몸무게는 80%에서 72%, 72등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체지방 분해가 초반보다는 훨씬 많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재윤이는 반년 만에 3.6에서 4cm 정도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약간의 체지방이 많거나 한 부분으로 키 성장을 막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풀리면서 또래들보다는 2배 정도의 속도로 많이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 먹으면서 매주 침 치료를 같이 하면서 성장을 체크해 보니까 키가 많이 자라서 만족했습니다. 키가 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필수. 소화기능 개선과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약도 꾸준히 복용 중인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애들이 놀리지 않고 키가 크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커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분처럼 한의원에 이제 아이 손잡고 이제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원장님한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소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호소하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기나 뭐 이제 비염도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밥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맞아. 그 얘기를 요 3가지를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 성장에 있어서 좀 방해하는 요인들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어린 친구들은 잦은 감기나 이제 코막힘, 콧물 재채기로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방해 요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숙면을 조금 취해야 되는데 맞아. 잘 자지 못할 때, 뭐 이제 밤에 자다가 깨서 울거나 그런 것들 뭐 야제증, 야경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쭉 자야 되는데 중간에 뭐 쉬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 방해 큰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은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영양 흡수 장애가 있을 때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되는데요. 지나친 편식이나 아니면 밥양이 너무 작거나 네. 혹시나 이제 소화기가 좀 좋지 않아서 잦은 설사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성장 방해 요인이 됩니다. 제 딸은 한 4학년 때쯤인가 살이 턱턱턱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키가 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생리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초경을 일찍 시작하니까 그럼 성장판 다친다, 뭐 키가 더 이상 안 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의기소침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잘 먹어서 조금 크는 것 같은데 초경 일찍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봐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네. 이게 초경이 시작되자마자 키 성장이 바로 딱 멈추는 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초경이 시작되면 키 성장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기는 하거든요. 맞구나. 그래서 초경 시작하고 한 1, 2년까지는 갑자기 성장 속도가 확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초경 시작 전에는 우리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되게 낮습니다. 근데 초경을 시작하면서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성 호르몬이 성장판의 뼈 성숙을 촉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장판이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이제 키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초경은 이제 한 13세 전후에 시작되는데 이게 뼈 성장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와도 맞물려서 흔히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딱 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키 성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는 사실 몸의 내부와 외부, 내외부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는데요. 우선 몸의 내부로는 아이의 그 시기와 아이의 증상과 그 상태에 따라서 개인 맞춤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장판 주위를 계속 자극을 시켜주기 위한 혈자리 중심의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단체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호흡기 치료가 위주가 되고 초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부터는 이제 소화기 상태나 체력 그리고 키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한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치료들이 이제 금방 한 번, 두 번 한다고 뭐 확실히 효과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이게 성장은 사실 호흡이 아주 가장 긴 치료 과정인데요. 아이들은 뭐 학교 생활, 뭐 방학 생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보기도 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키 몸무게를 재서 이 아이가 1년에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계절에 많이 자라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모으게 되고 그게 1년, 2년 쌓이면 이후에는 이 아이가 많이 아픈 시기, 잘 크는 시기에 개입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래 엄마들 모여 있으면 애들 키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먹여봐 키 커. 누구는 저거 먹어서 키 컸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꼭 녹용이 들어가요. 진짜 그 녹용을 먹으면 키가 크는 건지. 그래서 저는 킹감민가 해가지고 괜히 녹용 팔려고 제가 저런 아이에서 안 먹였었거든요. 어때요? 녹용은 사실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네, 많이 들어가죠. 정확히 말하면 숫사슴의 뿔입니다. 숫사슴의 뿔이고 요 새로 돋은 뿔을 잘라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은은한 단맛이 나고 동물성 약재이다 보니까 약간의 비린 맛도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뿔이나 뼈같이 단단한 조직에 혈관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유일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뿔에? 여태 그 사슴 얘기했으니까 사슴이겠지. 그렇지. 정답은 사슴.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 끼워보세요. 사슴이 유일한데요. 보통 이제 암사슴은 뿔이 없고요. 숫사슴이 이제 이른 봄에 암사슴을 이제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뿔로 올립니다. 뿔로 매력발산. 맞아요. 오. 그래서 이른 봄부터 뿔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그게 한 3개월이 지나면 5, 6월 정도 되면은 뿔의 그 성숙도가 최고치가 되거든요. 네. 그때 뿔을 싹 잘라서 저희는 사용하게 되고 뿔은 다시 돋아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만큼 양기가 강해서 사실 성장기인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고 뭐 출산 후에 산모한테도 많이 쓰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발육을 조금 촉진하고 조혈작용, 강심작용 등이 있어서 뼈의 성수가 관련한 여러 가지 양리작용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쓰긴 합니다. 아이들 키 성장을 도와주는 곳 다른 또 뭐 솔루션이나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이 배꼽이 커지는 운동들이 괜찮은데요. 전신 운동이 대부분 포함되긴 하는데 예. 수영이 특히 좋구나. 네, 수영이 특히 전신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 바로 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숙면 상태에 취했을 때 한 3, 4단계에 가서 성장 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한 밤 10시 경에 요즘은 11시, 12시 돼서 자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밤 10시경에 조금 일찍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고 키 성장을 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환자들이 그중에 혹시 야구 선수는 없나요? 기억에 남는 환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사실 이제 지금 야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이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크는지 한번 보고 야구를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작년 4월에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77%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도 평균 정도 조금 이상이지만 더 크기 위해서 온 네. 친구인데 지금 이제 올해 9월까지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이 77%가 한 93%까지 올랐고요. 그 사이에 한 14cm 정도가 자랐습니다. 멋지다 김원장님. 그런데 이 친구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이제 포수라서 여름에 훈련할 때 포수 장비를 좀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엉덩이 쪽에 습진도 생기고 피부염도 생겨서 이게 사실 키 성장 치료를 한다고 키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개선하는 거라서 피부도 어느 정도 좋아져서 아이와 이제 어머님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 잘 됐네. 혹시 원장님이 부모님들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관심하다거나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늦지 않게 아이들 상태를 체크하시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성장을 일정 궤도 이상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키를 한 뼘 더 크게 도와드리는 김태희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